네, 오늘은 9월 졸투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인 건수는 744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달 대비 41만 8천 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98만 명이었으니까 제법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더불어서 전월치에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17만 9천 건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지만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재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8월달 졸투 구인이직 보고서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직전달 대비 32만 9천 건이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직전달 데이터도 모두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노동시장의 견고한 모습을 이어나간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결국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전월치 데이터에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8월달만 하더라도 일시적인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에서 노동시장 약세의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노동시장 관련된 평가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10월달 소비자들이 느끼는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직전달 대비 개선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긍정적인 평가는 늘어났고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드는 게 동시에 나타난 것이죠.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5.1%로 9월달이 31.3이었는데 여기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소비자는 16.8%로 9월에 18.6에서 오히려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10월달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는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빼면 되겠죠? 이게 18.3%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이 12.7%포인트였으니까 여기서 5.6%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9월달 데이터만 하더라도 계속적인 노동시장의 인식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10월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전달 대비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직전달 대비 노동시장의 평가가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시적인 변동성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흐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번 달 노동격차가 18.3%포인트로 전달 대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달 대비 늘어났고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노동격차가 직전달 대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이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일시적인 변동성 구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달이 그렇게 집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전달 대비 노동시장 평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그 개선폭 자체가 지금의 추세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노동시장이 약세 위축되고 있는 구간이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취업정보업체 인디드의 민간 부분 채용 공고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데 오른쪽 확대된 부분 보시게 되면 한 달 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하락 정체되는 횡보가 나타났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달 가장 최근 데이터고요. 지금 인디드 민간 부분 채용 공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정체 구간을 이탈을 해서 재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달부터 시작된 이런 박스권 흐름이 7월달은 저점 이후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8월까지 바닥에서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추세 전환 여부는 아직은 이르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9월 들어 정체 구간을 이탈하고 재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졸투 구인이자 감소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 9월달 실업자는 683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대비 좀 줄어든 모습이고 이렇게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가 0.91로 집계가 됐고요. 조금 더 보시기 편한 게 실업자 명당 구인 건수죠. 1.08배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1.13배에서 1.1배로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더 감소를 했으니까 지금은 팬데믹 이전을 훨씬 하회한 그런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08배라고 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원래 졸트의 구인이직 보고서의 집계 방식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수치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 샴 경제학자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응답률 보시게 되면 2014년 70% 근접까지 올라갔던 응답률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지금은 24년 6월 기준으로 3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재택근무로 구인 건수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서 허수의 중복 게재 건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순히 구인 건수와 실업률을 나눈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의 이 몇 배 수냐를 놓고 노동시장과 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더욱이 이번 달 특이점으로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런 정체 구간을 이탈하고 다시금 하락세를 보인 인디드 민간 부분의 채용 공고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노동시장의 약세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졸트 보고서의 업종 섹터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팬데믹 이후 고용 증가를 주도했던 섹터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재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업 구인자 수가 17만 8천 건 줄었고요. 정부 일자리도 13만 2천 건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직전 달도 하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건설업의 일자리도 다시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전체 채용은 직전 달 대비 12만 3천 건이 늘었습니다. 늘긴 했지만 추세 자체를 전환시킬 만한 그 정도의 증가분은 아니고요.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전히 소폭 등락을 보이지만 지속적인 채용 건수는 감소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월 달 555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많이 높았을 때가 700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구인 건수로만 보면 1200만 가깝게 게재되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구인율과 고용률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간극 자체가 극심하게 벌어졌잖아요. 구인 건수의 허수 집계 가능성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 채용 건수의 증가폭과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9월 고용률은 3.5%로 나왔고 구인율은 4.5%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4.5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는 그 레벨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원로이사 또한 구인율이 4.5를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베버리지 곡선을 갖고 구인율의 변화를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4.5인데 이번 달 구인율이 4.5로 집계가 됐고요. 사실 지난달도 4.9에서 4.8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6월 달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구인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4.5 이하부터는 가로로 이렇게 눕게 되죠. 그러면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9월 전체 퇴직도 직전달 대비 2만 8천 건이 증가를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직자 보시게 되면 자발적 퇴직자죠. 직전달 대비 10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9월달 307만 1000건으로 나왔고 직전달도 상향 수정이 되었는데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이직자가 줄어들고 있는 레벨, 지금의 위치가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 낮아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고도 직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6만 5천 건이 늘어서 9월달 183만 3천 건으로 나왔고요. 직전달도 상향 수정이 된 거에서 더 크게 늘었으니까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노동 수요가 줄면서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이죠. 21년 이후로 보게 되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선 그런 위치입니다. 노동시장이 급속한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서서히 해고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해고의 변화율로 보게 되면 MOM으로 9.89%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정체 횡보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급격하게 위축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고용 데이터, 특히 해고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경기 침체의 결과, 후행 데이터다, 이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해고율로 보게 되면 9월달 1.2%로
8월달 1.0, 7월달 1.1에 비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6월달 같은 경우 해고율이 0.9가 최초 집계였는데 이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연착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언급을 했었죠. 다만 이게 다시 1%로 상향 수정이 되었고 지금 9월달은 1.2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해고율의 추이와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의 해고율의 변화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의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위기 당시 해고율 흐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을 보이지만 해고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해고율이 상승했던 08년 6월달 기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변화율은 사실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던 그런 수준이었죠.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이 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09년 4월입니다. 이때가 결국에는 증시의 저점을 나타냈고요. 저점 이후 상승하던 구간도 해고율이 피크아웃하는 시점과 동일하죠. 따라서 해고의 변화율을 보고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더욱이 해고 수준은 계속해서 평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던 이런 패턴을 클리브랜드 여는 논문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거 평균으로 해고율을 비교한다든지 해고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 결국에는 실업률이라든지 해고라든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며 안정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과거 대비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좀 찾아보시면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9월달 챌린저 해고 건수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YOY는 53% 늘었고요. MOM은 4% 감소를 해서 72,8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차트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지만 지난달이 사실 23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게 8월달 해고 건수의 데이터입니다. MOM 변화 보시면 193%나 증가를 했거든요.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게 8월달 해고 건수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9월달은 어느 정도 MOM 변화로는 소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YY 흐름은 그럼에도 50% 넘게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OQ 변화로 보게 되면 16% 전분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왔지만 이 QOQ를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1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YTD 기준이죠. 연초부터 지금까지를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0.8% 증가한 수준이죠. 이번 9월달 챌린저 해고 건수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 같은 기간 동안 추적된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계속 더 낮았거든요. 근데 이번 9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역전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채용 계획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달 계절적인 채용 계획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의 연간 채용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채용 계획이 전년 동기 대비 32% 줄어든 수준이거든요. 더불어서 연간 누적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YTD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33%나 감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인 채용 시장은 위축이 되고 있고 이 계절성 채용을 제외해놓고 봤을 때 일반 채용은 매우 극히 저조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 시즌을 맞춰서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부 계절성 채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전년 대비 채용 규모는 축소되거나 동결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은 비계절성 정규직 채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나타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 노동시장은 전반적인 위축 현상이 진행 중이고요. 기업들은 채용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34.2시간으로 직전 달에 비해서 감소하는 흐름, 지금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사실 이번 달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워낙에 허리케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를 몇 달 전부터 만들어냈죠. 아마 이번 달 고용 지표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나올 테지만 이런 부분이 허리케인과 파업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여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컨센 자체가 10월 BLS 고용보고서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11만 5천 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월간 비농업 고용 일자리 증가가 11에서 15만 명 수준이면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는 레벨이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재무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는 17만 5천에서 23만 개 정도를 받던 이유가 이민자가 늘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민자가 다시 급감을 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11에서 15만 정도 비농업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면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 뒤에 나오게 될 BLS 고용보고서에 지금 신규 고용자 수 일자리 컨센이 11만 5천 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9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